네, 이번 주에는 두 번 뵙습니다. 항상 5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밌게 방송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네, 서두에 말씀해 주신 인트로 네. 멘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트레이더님 또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지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이 이제 5강 마지막 그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거를 총괄편, 좀 복기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송권을 늘 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방송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이셀 신호를 좀 잠깐 어떻게 보면 맛보기 같은 그런 차트를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할 텐데요. 다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 황금연못님을 알았더라면 뭐 오래전에 만났더라면 자기가 실패하지 않고 또는 뭐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의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5강 오늘까지 5가지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은 가장 엑기스들이 전달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그 해외 선물에 있어서 실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라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그리고 해외 선물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이 또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마지막 시간이니 만큼 많은 기회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오늘 준비한 퀴즈입니다. 제 별명이 하나 있죠. 뭐 국신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해당되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스페셜 특강 내용 중에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은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은 다들 아시겠죠? 자, 1번은 국채, 2번은 구리, 3번은 나스닥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방송 시청권 열흘치, 10일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강의 잘 듣던 분이시더라면 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면 조금 더 강의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왕사신기 우리 스페셜 특강 이제 5번째 코너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무료 카톡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뒤늦게 어제 그제 이제서 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해왕사신기 특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보셨다면 나름대로 스토리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제 보고 또 오늘 보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돌려보기를 통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거의 뭐 완결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쭉 알려드렸었던 시그널 및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의 코너의 바이셀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이란 또는 나한테 트레이딩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거를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한테 트레이딩이란 추세를 먹을 수도 있다. 나는 단타를 한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트레이딩이란 항상 우리가 단물, 수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을 작든 크든 보면 빠르게 달아나는 것이다. 단물만 빨아먹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트레이딩이란 정답을 항상 내야 되듯이 여러분들한테도 트레이딩이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로 출발을 좀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항상 저는 저의 경험치를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좀 드렸었는데 이
주식하죠. 우리 앞전 이 시간 전에 보면은 이제 주식 상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15년도에도 종목을 사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장기 투자라는 거가 맞기는 하나 이 장기 투자를 할 때에 모니터 앞에 있다면 거의 실패를 합니다. 그죠? 오르고 내리고 내 종목을 안 가고 다른 종목만 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을 동행을 하지 않고 물려 있거나 동행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식이든 또는 해외 선물이든 동일한 것은 나한테 트레이딩이란 종목과 험난한 인생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거를 가지고 골드를 가지고 또는 오일을 가지고 우리 어제 그제 오일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68불을 넘으면 팔아야 됩니다. 66불이 저점일 겁니다. 그러나 오고 가고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였을 때 본전을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줄였을 때 정리를 하십시오. 이런 그 대답을 제가 드린 것처럼 종목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은 23시간이 움직여요. 그래서 23시간 내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지그재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침 출발을 할 때 아침 출발 시간에 아시아 증시에 따라서 뭐 채권이라든가 또는 오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잠깐 움직입니다. 또는 그들이 갭 상승을 보이죠. 자, 해외 선물이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선물과 달리 또는 주식과 달리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보이면 반드시 갭을 메우는 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런 갭이 발생한 곳으로 그냥 달려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봐야 되는데 갭을 다 메우게 되죠. 그래서 자칫 아침 장 출발할 때 아시아장이 출발하는데 해외 선물 보고 있다가 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부터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갭이 발생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갭을 메우러 간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평균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유럽 증시가 열릴 때 유로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3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시부터 준비해서 4시 막바지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10시 반, 10시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 그 후부터는 주춤주춤거리고 유럽장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제 거의 뭐 숨고르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뭐 국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한 8시 이후부터 보는 게 좋다. 오일은 원유 재고를 가까이 뒀었을 때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종목마다 각각의 다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앞에서 우리 그런 얘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보고 내가 거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거래에 대한 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알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종목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거는 뭐 나름대로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심리가 저는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 회원분들을 뭐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트레이딩 룸에서도 지도를 받아보시기도 하고 또는 뭐 세미나에서도 보기도 하고 장중 방송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자리에서 이거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을 못해요. 그 이유는 이 많은 움직임을 제가 등에 딱 지고 진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니까 진입을 못하죠. 그리고 빠르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될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작 수익이 날 때는 제 수익을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즉 신법, 마인드라고 하죠. 이 신법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멘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법이 불안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 신법, 이 울렁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하고 뭔가가 손실이 나면 두렵고 더 이상 클릭이 나갈 것 같지 않고 이런 어떤 두려움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거의 트레이딩에서는 지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할 때 급전, 급한 돈, 당장 지금 써야 되는 돈 뭐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면 거의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다.
제가 지금 뭐 다이버전스가 어떻고 MACD가 어떻고 뭐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좋고 잘 맞게 해드려도 심리가 불안하면 이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언제 보입니까? 다 끝나고 나서 보입니다. 아, 그때 그랬을 걸. 이렇게 후행성으로 보게 되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자세가 되려면 신법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한번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 해외 선물을 하든 또는 국내 선물을 하든 선물의 특징은 양방향이죠. 오르든 내리든 이 한쪽 베팅이 아니라 주식처럼 또는 뭐 가상화폐처럼 한쪽 베팅이 아니라 양방향 상하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되는 그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시작 출발점은 주식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주식은 올라야 되죠. 올라서 수익이 나면 파는 겁니다. 또는 손실을 보고 오르지 못하면 손실을 보고 팔게 되는데 대부분의 주식은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매수는 틱을 먹는 게임이다. 즉 시간을 버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매도는 한 방이다. 매도는 가속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매도에 대한 것은 매도는 한 번 쏟아지고 나면 아 이게 더 빠질 자리가 있어. 특히 어제 우리 국내 선물처럼 그럼 중간에 세력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강하게 크게 밀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옵션에서도 뭐 풋옵션이 시세 크게 터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거기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이 새드 엔딩, 즉 실패죠. 깡통으로 가는 실패의 공통적인 느낌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하락을 즐기기도 하고 하락을 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돈만 갖고 클릭만 하는 게 트레이딩이 아니다. 기초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칭을 하죠. 그냥 갑자기 운동에다 심장마비를 걸린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수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 선물에 대한 거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하려고 한다면 이 1, 2, 3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1강 포인트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2강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2강 다이버전스. 자, 그동안엔 다이버전스를 알긴 알았는데 우리가 뭐 디버전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다이버전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그냥 대충 알다가 갑자기 황금연못이 나와서 다이버전스 매번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다이버전스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틱 차트에서도 찾고 분 차트에서도 찾는데 다 맞아요. 어느 곳에서 찾아도 다 좋은데 문제는 다이버전스를 찾는 기준은 오실레이터의 값을 얼마나 잘 설정하느냐죠.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걸로 해서는 다이버전스를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창에 또는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어떤 교재라든가 또는 제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시면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놓으면 앞에 가격보다 또는 뒤에 가격이 어떤 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라는 이 뜻 자체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거는 추세죠.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또는 지표도 올라가고 이건 추세거든요. 그러나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그래서 주가나 우리 보통 주식으로 따진다면 주가, 우리 이렇게 해외 선물을 따진다면 가격이 되겠죠. 가격의 추세 진행, 가속도가 감소하는 예를 들어 가속도가 올라가는 이 가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고 반면에 이 가속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지표가 먼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곧 추세 전환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추세 전환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표가 있는데 그 많은 걸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딱 2가지만 알면 된다. 여기에는 약세 다이버전스 그리고 강세 다이버전스.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다이버전스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식을 찾아봤었어요. 주식 찾아보니까 뭐 거기에 뭐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주식에서도 필요하고 국내 선물
또 국내 선물에서는 우리가 분이나 틱 차트 이쪽에서 해당이 되고요. 해외 선물은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강세 다이버전스, 약세 다이버전스만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잘 보시면 주가의 고점은 상승을 하는데 오늘 낮에 자 5시의 가격보다 10시의 가격이 분명히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요.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때 5시의 보조지표의 고가보다 10시의 저 가격이 이 지표가 더 하락을 합니다.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표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표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약세로 전환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강세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저점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곧 조만간에 상승, 강세로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약세 다이버전스, 강세 다이버전스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 물론 이제 종목별로도 다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큰 흐름,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가 그때 달러 인덱스를 먼저 갖고 출발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는 시장을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고 또는 뭐 채권 금리라든가 아니면 국채 정도만 보더라도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제가 만들어놨던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렇게 우리 1월 달, 2월 달이죠. 이렇게 지표는 올라오고 가격은 저점을 갔다가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하는데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하락이 좀 나와 있다. 지금 이때 만들었던 가격보다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이 낮아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큰 그림, 큰 흐름을 볼 때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 강의를 늦게 하게 되면은 국채라든가 금 선물의 움직임을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그냥 끼우는 겁니다. 원래는 늦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대체제라는 얘기했죠. 금하고 미국채는 대체제 역할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핵심은 요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채와 금은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채는 당연히 떨어지죠. 금값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어떤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금리가 상승한다. 이들이 하락할 수 있겠구나. 특히 국채는 무조건 하락을 하겠구나. 또 금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2% 이상을 올라간다면 안전자산으로 금을 좀 사놔야지라고 해서 금값은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의 어떤 변수들 특히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3강에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금과 미국채의 대체제에 대한 역할을 해드려놨는데 오늘까지도 국채는 그때가 바닥권이었고 지금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타이밍이 국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때 보여드렸었던 4강 때 3강 때 보여드렸었던 이 구간이죠. 골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지만 국채가 118대인데 물론 이제 월물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일주일 후도 119 올라가 있고 지금은 얼마 올라와 있어요? 훨씬 많이 올라와 있죠. 123 이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타이밍, 추세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그런 구간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화요일 날 제가 강의를 드렸었던 거 사실은 저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한 3번 정도를 봤습니다. 유튜브로 3번 정도를 돌려본 것은 내가 충분히 전달을 했던가?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들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 저도 제 강의를 한 3번 정도를 봤는데 내가 트레이딩을 위한 차트 세팅의 기술을 알려준 것은 포지션 진입 시점과 손절매 또는 익절 실현 시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써라라는 관점에서 이 트레이딩 세팅의 기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4가지로 제가 활용법을 해드렸죠.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 기억하기 좋고 여러분들이 오실레이터다 그럼 방향 이렇게 바로 주관식처럼 답이 나오라고 4가지를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MACD에도 오실레이터가 나올 수 있고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모든 차트에 오실레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방향성 지표다. 행보의 오실레이터가 눈곱이 작으면
매수나 매도의 거래량이 작구나. 그러나 조만간에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실레이터는 방향성 지표이고 횡보장에서 전환점을 포착하는 데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목균형표 물론 기준선이 있고 전환선이 있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준선, 전환선의 역할보다는 제가 적용을 하는 것은 구름충을 기준으로 구름충하고 너무 이격이 공간이 많이 벌어지면 각이 구름충까지 가게 되고 구름충을 돌파하면 구름충이 지지가 되고 구름충 아래로 깨게 되면은 구름충이 저항이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매물대로 활용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CCI라는 것은 이 괴리, 주가 평균과 주가 사이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잘 활용해라. 잘못 오해를 하면 또는 잘못 이론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실패한다. 과매수, 과매도가 위험 구간이 아니라 과매수, 과매도는 가장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과 아직도 내가 과매수네 버텨도 된다. 아직도 과매도네 버텨도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버티기의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놨고요. 그리고 가격 박스는 볼린저 밴드하고도 비슷하다. 제가 하나증권을 아마 많이 적용을 해봤었는데 가격 박스를 놓고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논할 수 있다. 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15분 차트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60분, 120분 이렇게 본다면 가격 박스가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아직까지도 횡보구나 아니면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짧은 분 차트라든가 또는 틱 차트에서의 활용법은 청산 시점, 가격 박스 상단에 부딪혔느냐 아니면 하단에 부딪혔느냐 이 청산 시점과 중심값을 가지고 손절 컷의 기능을 가지고 수 있다. 자,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올 때, 하락으로 돌파하는 것은 중심값을 가지고 하락으로 내려갈 때 하는 것이 이렇게 가격 박스의 활용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한 창에 다 보여드렸었죠. 가격 박스도 있고 구름충도 있고 오실레이터도 있고 CCI도 있고 네 가지를 한 화면에 다 담아놓게 된다면 자기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치를 가질 수 있다. 충분히 로스컷을 안 당하고도 또는 추격 매매하지 않고도 이게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요약을 해서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짧게 잡아봤습니다. 자, 제가 바이셀 TV 대표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자, 바이셀은 모든 상품을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을 셀바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골드도 사고 팔 수 있고 주식도 사고 팔 수 있고 선물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고 파는 거에 가장 즉 시그널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의 시그널에는 제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 매수 신호, 골드 매도 신호 이렇게 제 목소리가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중독성, 우리 이제 방송권 한 열흘씩 드리죠. 그런 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구나. 저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구나. 황금연목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 시청권들을 드려놨는데 이 헬로 바이셀 시그널의 특징은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틱 차트와 분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단타 매매 모두가 가능하다. 거의 제가 창에 보여드리는 것은 틱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이 요즘같이 변화가 클 때는 뭘 봐야 돼요? 분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럼 분 차트를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긴 폭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화살표가 상승, 매수 신호 발생은 빨간색의 상승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매도 신호 발생하면은 검정색의 매도 신호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략 시그널, 즉 보여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매 도구가 아니라 전략 시그널이어서 제가 화살표 매도, 매수 이렇게 하지 않고 삼각형으로 만들어놨고 이걸 음성 시그널로 알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가격 박스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4가지가 다 녹아있는 게 바이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셀 차트. 이 바이셀 차트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진입 시점의 판단이 좀 수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오실레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오실레이터의 흐름으로
오실레이터가 양운의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이건 매수를 해라. 중심선을 이탈하면서 영역까지 같이 가 있다면 이건 매도를 해라. 괜찮다. 컷은 어떻게 잡는다? 가격 박스의 상단을 잡거나 또는 상승일 땐 가격 박스의 하단을 잡거나 이렇게 컷 기능이 같이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방향성 판단이 탁월하다라는 것이고 로스컷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자리.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5틱, 10틱 갖고 로스컷을 해서 무슨 돈을 법니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로스컷의 기능을 정확히 발휘할 수 있는 게 바이셀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뭔가라고 보시겠죠. 자, 이거는 국내 선물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잠깐만 매매를 했는데 어제예요. 자, 이게 바이셀 국내 선물이에요, 국내 선물. 자, 국내 선물에 오전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와 12시쯤에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는 약간의 반등을 줘요. 자, 그 이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차트를 조금 크게 뽑다 보니까 납작해졌는데 아침 출발 그 전일부터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개파락을 해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중심선을 한 번도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 중심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심선 아래서 계속 매도 신호, 매도 신호, 매도 신호 몇 번이 나왔다. 어제 7번이 나왔다. 자그마치 314, 국내 선물 314포인트대에서 30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대략 한 7포인트 동안에 7번의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내 선물이 되었든 해외 선물이 되었든 간에 굉장히 필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30분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30분 차트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30분 차트로 이 바이셀의 신호가 나왔던 거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있죠. 오실레이터. 밑에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거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거의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중간에 음봉도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음봉도 나오는데 그러나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양운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유혹을 적게 갖거나 짧게 하거나 갖지를 않아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운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 동안에 국채가 119짜리부터 어디까지 갔냐 하면 대략 한 120.24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이 숫자는 돈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채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앞에 고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이 10년 국채 30분 차트의 바이셀 신호이고 유로 FX 뭐 지금도 여전히 급등락이 큰데 유로 FX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계속 매도 영역이었죠. 음의 영역, 그죠? 음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매도 신호인데 앞에서 우리 국내 선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중심선을 한 번도 넘지 않습니다. 유로 FX는 정말 뭐 번개불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국채하고는 달라요. 국채는 묵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선을 돌파하지 않고 계속 하락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 후에 양 전환을 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중심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양운에 눈금이 한 2-3개 정도 나오면 혹시 내가 물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가면 거의 알고리즘이 손절매를 안 맞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그냥 매수를 쭉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크루드 오일 어제 우리 그저께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제가 질문하셨을 때 68불 넘으면 팔아야 됩니다. 66불이 저점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 놓고 지금은 다시 오늘 67불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추세도 논할 수가 있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게 바이셀 시그널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시청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좀 많이 들으시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디서도 듣기 힘든 강의였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님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정말 알짜 투자, 엑기스만 모아서 들어봤는데요.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트레이더님 강의가 끝나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나가는 퀴즈에 꼭 도전하셔서 유료 방송 체험권에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텐데 트레이더님 힌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뭐 앞에서도 설명을 막 드렸습니다. 스페셜 특강 내용 중에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은 1번 국채, 2번 구리, 3번 나스닥입니다.
요거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국채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많이 이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답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계속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퀴즈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